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2만 불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만 800불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22,600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진짜 제 말을 잘 들었다고? 제가 꼭 이런 말들은 잘 들어요. 2만 불까지 와서 그나마 약간 상승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 매물대 자리에요. 이 매물대. 그나마 지금 20K의 매물대가 그래도 조금은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던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만 800불까지 왔다가 그나마 거기서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어제 저도 21K 정도에서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28K에서 샀던 코인을 물타기를 좀 했습니다. 평단을 좀 확 낮췄습니다. 단타로 먹으려다 들어갔다가 물린 케이스죠. 저도 28,000불에서는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21K까지 오니까 참 이게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평단을 확 낮췄고, 그리고 이제 이 지점에서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기까지 떨어졌네, 미쳤네, 사라지겠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반입니다. 어쨌든 21K에서 물 탄 게 잘한 건지 어쩐 건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하락을 맞이하야 암호화폐 시총이 1조 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3조 달러까지 갔던 암호화폐 시총이, 그런데 지금 1조 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이데일리 기사를 한번 봤는데 지금 이 기사거든요. 재밌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미국 뉴욕 부동산이 디폴트 선언을 해버렸어요. 채무 불이행, 빚을 갚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투자를 했던 우리나라 은행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새마을금고를 비롯해서 6개 기관이 3천억 정도를 손실했어요.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했죠.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돈놀이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은행은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틀리고 미국도 틀려요. 이 지급준비금은 지급준비율이 맞겠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10,000원을 예치를 하게 되면 은행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9,000원을 돈놀이를 해도 돼요. 은행은 어쨌든 돈놀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은행은 돈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0원을 예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통장에는 10,000원이 찍혀 있지만 실제로는 1,000원 밖에 없어요. 나머지 9,000원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지금 돈이 생성이 되는 원리죠. 돈이 돈으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긴 10,000원이 100,000원이 되는 건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태어났죠. 생성이 됐죠. 이게 이제 큰 형태로 금융 경제, 실물 경제가 아닌 무언가를 사고 팔면서 거래되는 돈의 개념이 아닌 돈이 돈을 만드는 원리죠. 그래서 은행에는 이자라는 돈이 없습니다. 원래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빌려서 이자를 내는 그런 돈들은 근본적으로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이자라는 돈을 누군가는 갚아야 되겠죠. 새로운 돈이기도 하지만 없는 돈이죠. 실제로는 숫자로는 있는 돈이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빚을 내서 이자를 갚지만 이 이자라는 돈을 갚기 위해선 그 누군가 또 빚을 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빚을 내야 그 돈을 여러분들이 벌어서 여러분들이 이자를 갚게 되는 원리입니다. 숫자로만 쓰여진 돈이죠. 가상의 돈. 어쩌면 명목화폐가 더 가상화폐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오잖아요. 돈 갖다 쓰라고. 그 회전이 되지 않으면 가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내는 이자라는 돈을 그 누구도 갚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돈을 빌렸어. 근데 이자 내는 돈을 벌어야 돼. 그 돈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또 빚을 내서
그 빚이라는 돈을 여러분들이 얻어서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누군가는 또다시 빚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이자라는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돈을 낳는 현대 금융의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지금 미국에 있는 뉴욕 부동산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해서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했는데 그 날벼락이 우리나라 새마을금고 그 외 6개 기관까지도 그 여파가 오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뉴욕의 한 건물에서 날아온 이 작은 공 하나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은행들이 잘못 투자를 했던 곳이 여기뿐이겠습니까? 뉴욕의 한 건물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규모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들의 잘못으로 잘못된 투자를 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이 어쩌면 파산할 수도 있다. 파산하게 되면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25만 불 정도 될 거예요. 예금자 보호법이. 우리나라는 5천만 원. 은행이 망하면 요 정도까지는 나라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은행에게 돈놀이를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은행이 돈놀이를 해서 돈을 벌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그 돈을 주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 지급준비율에 관한 법은 꽤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자본주의에 눕힐 수 있죠. 자, 미국에서 이제 신호탄을 어쩌면 쐈을 수도 있어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꽤 많은 곳들의 은행이란 기관에서 투자를 했을 거예요. 수익성이 좋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경기 침체나 불황에 견디면 괜찮은데 만약에 쓰러지게 된다면 그 여파는 누구에게 올까?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 은행 담당자들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겠죠. 은행이 위험하다, 잘못 투자를 했다라는 소문이 조금씩 나는 순간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은행에 예금을 했던 수많은 예금자들이 그 은행에서 돈을 빼버리겠죠. 이게 이제 뱅크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먼저 정보를 들은 사람들은 그나마 돈을 뺄 수도 있는데 정말 수많은 소시민들이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접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중요 정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뉴욕 소재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 제공을 했던 3천억 규모의 대출금을 손실 처리했다. 은행이 지금까지 벌면서 그들에게 수없이 많이 준 보너스라든가 급여, 여기에서 돈을 빼서 저걸 처리를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럴 일은 죽어도 없죠.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부동산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 코로나였어요. 코로나에 그리고 경기 침체, 소비 심리 위축. 자, 요 세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건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요거 세 개 요소를 빼서 생각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물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뭔가 여러분들은 조금은 느끼실 수 있죠. 지금의 상황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건물들의, 제 생각에는 그래요. 80에서 90%는 다 누구 겁니까? 은행 거죠. 대출 없는 건물, 대출 없는 집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죠. 자,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똑같다는 거죠. 지금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비트코인의 철학,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냥 지나가는 개한테도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진짜 리얼
지나가는 개한테도 이름 써가지고 대출해줬대요. 집 사라고, 땅 사라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행의 무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의 탐욕이죠. 왜 이런 탐욕들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답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땅값은, 집값은 어쩐다는 명제가 있죠. 계속 오른다는 명제가 있었죠. 결국 땅 샀어야 돼, 집 샀어야 돼. 그러시죠.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저거 땅 샀으면, 몇 년 전에 집 샀으면. 이제 이 거품이 거의 끝까지 왔다는 거죠. 상가 가격이, 집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단 하나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인다, 장사가 잘 된다. 장사가 잘 되는 곳에 아파트 값이 오른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많이 오기 때문에, 교통이 편하니까.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 소비자 지갑들이 열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다. 그런데 코로나가 창궐이 됐는데도 자산 가격들이 올랐어요. 이게 말이 안 됐던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상황을 유지하게 했던 거는 미국에서 찍어냈던 달러 때문이잖아요. 돈이 더 흔해져 버렸잖아요. 시장에 돈이 흔해져 버리면 결국 이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부동산, 주식, 채권, 암호화폐로 간다는 거죠. 이제 이 거품들이 사라지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저는 저 기사를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국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비트코인 철학이 저거였어요. 저렇게 이제 은행이란 기관에서 그들이 투자를 했던 곳들이 무너지면, 그리고 그들이 대출을 잘못해줬던 수많은 자영업자, 소비자, 땅 대출, 아파트 대출, 신용 대출 어마무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첫 번째 요인은 뭡니까? 결국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저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렇게 해서 은행이 무너질 것 같으면 은행은 어떤 방법을 씁니까? 우리 은행이 무너지면 난리가 난다. 니들도 알지 않냐? 그러니까 정부 니네가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정부가 해주는 게 구제금융이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창세기 블록체인, 제네시스 블록체인 안에 써놨던 비밀 메시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009년 1월 3일 그 안에 써져 있는 이 비밀 메시지와 똑같은 내용이 그날 아침 영국 타임즈 신문에, 그것도 일면에 실리잖아요.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두 번째 구제금융에 직면하게 될 재무부 장관,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접했고 맞닥뜨렸고, 이 금융 시스템이 계속 진화를 하게 되고 유지가 된다면 결국 두 번째 구제금융에 맞닥뜨리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경고 메시지를 남긴 거죠. 이 재무부 장관에게. 영국 타임즈니까 영국 재무부 장관이겠죠. 그런데 결국 그때와 똑같이 돼버렸어요. 지나가는 개에게도 대출을 해줬죠. 땅값은 오른다, 집값은 오른다는 명제 때문에.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해버렸잖아요. 지나가는 개에게 대출을 해준 거나 새마을금고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 저기 미국 뉴욕에 있는 빌딩에 투자를 하는 거나 뭐가 틀립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의 돈을 예금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돈 가지고 돈놀이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이 모든 잘못은 금융기관에게 있어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돈을 벌었을 때 여러분들께 돈 돌려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꼬박꼬박 이체할 때마다 수수료나 떼갔지. 자, 또 비트코인 차트 보다가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저 기사 하나가 어쩌면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신호탄. 은행이 무너지고 현재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명목 화폐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진다면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명목 화폐를 대처할 수 있는 걸 찾겠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런데 수많은 대중 매체에서는 대중들에게 그런 걸 이야기를 하지 않죠.
위험 자산군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대중들이 몰라야 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은근히 어쩌면 대중 매체에서 말하는 위험 자산군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대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그널이 와도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온 거고요. 결국 암호화폐만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관계가 없는 깨끗한 자산이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의 법률 고문은 SEC에 충분합니다라고 말을 하며 이제 규제 혼란을 정리할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플 법률 고문 스티브 알더러티는 SEC가 의도적으로 암호화 규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 SEC는 각성해야 된다.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춘지에 새로운 논평을 하나 썼어요. 2018년 윌리엄 힙만이 한 연설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평을 했는데 직접 포춘지 기사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6월 13일 스티브 알데로티 리플 법률 고문이 포춘지에 쓴 논평입니다. 암호화폐 물을 흐리게 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오늘날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은 수조 단위로 측정이 되며 기본 기술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개방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4년 전 SEC 전 재무이사 윌리엄 힙만이 한 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의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암호화폐의 진정한 잠재력을 풀기 위해 우리는 마침내 이 규제 쓰레기를 정리해야 된다. 슬러지는 침전물이죠. 무언가를 희석을 해서 먹을 수 없는 걸 버려버리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암호화폐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도 하락시키는 원인도 이 규제 프레임이요. 결국은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냐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냐 그 결정의 기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범인류적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 세계적 상황들도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지 한 번 더 시험대에 올라와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런 테스트에서 결국 살아남을 건지 아니면 타 자산군들과 똑같은 그런 그냥 자산군으로 분류가 될 건지 진짜 주식 차트와 디커플링이 돼서 비트코인만의 차트가 등장을 하게 될 건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탐욕에 물든 현재의 금융 시스템들의 염증을 느껴서 암호화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이 논평의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어쨌든 잘못됐다. 윌리엄 힙만이 SEC에 재직 중에 한 그의 연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XRP를 증권으로 분리하기에는 SEC가 내부적으로 이득을 취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에 대해서 이제 리플 법률 거부는 충분하다. 이제 그만하자. 이런 규제 혼란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규정이 뚜렷해질 수 있다. 이제 자존심을 던지고 인정해라. 소송 취하든 합의금을 요구를 하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나마 SEC가 갖고 있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미국이란 나라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정확한 명확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규정, 법의 틀을 만들지 못하면 그 누구도 미국이란 나라 자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져서 전체 알트코인들이 다 빠지고 있지만 제가 자꾸 XRP 리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그지같은 비트 흑공에서 열애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리플이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암호화폐가 되는 순간 비트 흑공에서 유일하게 열애가 될 수 있는 코인이 될 겁니다. 그게 리플 독립, XRP 독립이 되겠죠. 소송이 끝나는 그 날이 XRP가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해야 될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비트 흑공이 아닌 리플 흑공, XRP 흑공이 나올 수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리플만 잘 키우더라도 지금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하겠다고 하는 많은 일들을 그냥 리플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진행이 되게 된다면 기술력이 아주 좋은 코인들이 결국 XRP 밑에 붙게 되겠죠.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브래디 갈링 하우스가 M&A를 하겠다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인수합병을 하겠다는 거죠. 가장 큰 틀을 가지고 기술력이 좋은 코인들을 인풋하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사버리겠다고 발표를 했죠. 코인 가격은 떨어지지만 그나마 지금은 코인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걱정, 우려하지 마시고 저만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좀 보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